네, 안녕하세요. 네, 정민영입니다. 그 앞에서 많이 소개 말씀 주셔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 제가 혹시 그 지금 참석자분들 중에 개발자분들이 혹시 얼마나 되시나요? 대부분 다 개발자분들이신가요? 네, 네. 그 이제 제가 오늘 저희 뭐 플랫폼 좀 간단히 소개드리고 제가 왜 개발자분들이 계신지 여쭤봤냐면 저희가 이제 그 클로버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면서 좀 뭐 기술적으로 했던 고민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제품 자체에 대해서 했던 고민들도 있고 해서 뭐 그런 것들 조금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저는 어쨌든 개발자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기술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네, 분량 때문에 조금 여쭤봤고요. 제 오늘은 이제 저희 클로버 플랫폼에 대해서 뭐 개론적으로 조금 소개를 하나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플랫폼 크게 이제 두 축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서 저희 이제 플랫폼의 크게 두 축 중에 하나인 저희가 CIC라고 부르는 클로버 인터페이스 커넥트가 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클로버 익스텐션 킷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냥 클로버 플랫폼 관련돼서 아키텍처랑 뭐 테크 스택들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간단히 연동 데모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마침 오늘 3시에 저희 제품 공개가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 이제 클로버 플랫폼은 물론 이제 자사 제품들, 그러니까 저희 네이버 제품들이 많이 아무래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오픈 플랫폼을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보이시는 이제 앱 디바이스라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보통은 저희가 디바이스를 타겟팅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생활 가전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냥 음향기기라던가 아니면 뭐 영상기기라던가 이런 것들에 이제 포함되는 시나리오도 있고 아니면 뭐 IoT 띵즈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들에 연동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단 가운데 건너뛰고 우측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또 뭐 음악 컨텐츠라던가 아니면 뭐 기타 이제 생활 정보형 컨텐츠 뭐 제어 뭐 그다음에 연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이제 기존의 음성형으로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쓰던 컨텐츠들을 그냥 뭐 음성 입력 혹은 영상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확장할 수 있도록 컨텐츠 서비스 도메인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운데에 있는 저희 뭐 기존에 저희 네이버 랩스라던가 아니면 라인이라던가 네이버 자체에서 좀 연구하고 있었던 저희 뭐 각종 이제 엔진이라던가 서비스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저희가 클로버라고 하나로 묶어두고 그래서 디바이스와 연결하는 부분을 저희가 인터페이스 커넥트라는 제품으로 부르고 있고요. 또 컨텐츠나 서비스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저희가 또 익스텐션 킷이라 그래서 그렇게 크게 저희가 두 가지 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클로버 플랫폼을 만들 때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조금 목표로 뒀던 거는 물론 이제 저희도 하드웨어를 내기는 하지만 저희 하드웨어는 조금 약간 레퍼런스 성격이 되기를 희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아예 외부 오픈을 저희가 조금 전제로 개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실제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인데요. 그냥 내부나 그러니까 저 내부는 네이버죠. 저희 네이버나 라인이나 뭐 관계없이 그 외에 뭐 다른 회사들에서도 사용을 하시는 플랫폼과 코드도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운영 레벨도 동일하고 그다음에 뭐 실제로 물리적으로 퍼실리티도 다 동일하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뭐 네이버만 되게 이제 어떤 또 다른 관리를 해가며 다른 부분을 쓰고 외부에는 또 그 중에 일부만 열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되게 노력을 많이 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많이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저희 CIC라고 부르는 인터페이스 커넥트는 그냥 그 하드웨어 제조사나 뭐 아니면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결을 하실 수 있도록 퍼블릭 API를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냥 API만 드리기보다는 뭐 주요 임베디드 환경이나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 환경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기능들이 구현되는 SDK도 일단 저희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저희 제품들도 사용하게 되는 SDK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SDK가 제공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음성 인터페이스가 저희가 이제 상용화 레벨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뭐 비전이라던가 기타 이제 다른 인터페이스들에 대해서도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플랫폼 설계를 할 때 처음에 이제 되게 주안을 뒀던 부분은 네, 저전력이나 저성능 디바이스들에서도 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익스텐션 킷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예를 들면 뭐 기존의 음악 서비스라던가 정보 서비스라던가 뭐 IoT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기존에 이제 음성으로 명령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음성으로 명령하실 수 있도록 클로버에 이제 연결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익스텐션을 만드시는 분들은 저희랑 그냥 REST API 연동만 해주시면 어느 정도 이제 음성 기반으로도 해당 서비스가 호출되실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퍼블릭 API 베이스가 있고 저희가 이제 이게 CI/CD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익스텐션들 편하게 개발을 하셔야 되니까 뭐 이제 자바라던가 이제 이런 뭐 스프링 베이스라던가 이런 것도 기본으로 저희가 이제 해드리지만 뭐 요즘은 또 노드.js나 파이썬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조금 더 폭넓은 범위의 SDK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익스텐션 킷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이제 그 곧 공개를 이제 목표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형식으로 내가 마법사 보통 마법사라 그러죠. 마법사 형식으로 이제 저희가 그 웹에서 해보실 수 있는 빌더도 제공해 드려서 뭐 간단히 테스트도 해보실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어떤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건지 뭐 이런 부분들 정의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네 제가 그냥 오픈 플랫폼이라고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네이버나 라인이 사용하는 플랫폼 그대로 저희가 또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CK라고 익스텐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익스텐션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별도로 마켓플레이스 같은 것도 제공을 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최고 수준의 SDK라는 건 이제 저희가 퀄리티가 최고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만큼의 가능한 리소스를 다 투자하는 수준의 SDK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이제 인식이라던가 합성이라던가 뭐 비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네이버 개발자 센터를 통해서 별도로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더 뭔가 통합된 형태로 통합되고 잘 다듬어진 형태로 클로버 플랫폼 통해서 훨씬 더 잘 제공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클로버 인터페이스 커넥트라고 되어 있는 이 CI/CD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저희가 이제 이름을 질 때 왜 인터페이스 커넥트라고 했는가 하면 저희 이제 그 저희 처음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과연 뭐가 다른 거냐라고 얘기를 뭐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근데 이게 어쨌든 기존에는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서는 손으로 했었고 뭐 귀로 들었고 뭐 아니면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키보드로 쳤고 눈으로 봤고 뭐 이제 이랬었는데 음성으로 어쨌든 입력하고 음성으로 피드백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눈이 이제 일종의 보는 게 아니라 입력을 주는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냥 사람의 어떤 새로운 휴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한다. 뭐 그런 의미로 저희가 그냥 이제 인터페이스 커넥트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음성이라던가 비전이라던가 뭐 또 네 여러 가지 준비 중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클로버 플랫폼의 CI/CD를 통해서 제공을 하겠다라는 포부로 이제 저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CI/CD라는 거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예를 들면 날씨를 알려줘. 뭐 아니면 음악을 틀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별도로 API가 다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저희가 뭐 인터페이스에 대한 API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음성을 올려보낼 수 있고, 영상을 올려보낼 수 있고, 뭐 자연어를 올려보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네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외부에 제공해드리는 API는 몇 개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 API가 그 API를 통해서 요청을 보내게 되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명령들을 수신하시게 되고요. 그런 명령들을 이제 구현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인증은 사실은 제가 이 인증 문제를 설명해 드리려고 넣은 장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클로바가 사실은 이제 한국 일본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네이버와 라인이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클로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 일본 양쪽에 글로벌하게 동일하게 디플로이가 되는 플랫폼이라서 그런 부분들 고려가 조금 있고, 가장 사실 그 뒷부분부터는 크게 차이, 언어를 제외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은 앞에서 가장 다른 게 이제 인증이어서, 저희가 뭐 이제 인증을 통일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동일한 베이스의 인증을 제공하려고 보니, 뭐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네이버는 인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레거시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기술이 도입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완벽하게 전환되어 있는 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근데 또 라인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비교적 뭐 최신의 포맷으로 인증 데이터를 교환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 일본이랑 인증 기반도 다르고 체계가 달라서 저희가 이거를 또 클로버 플랫폼으로 통합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한국과 일본 간의 법률 상황도 굉장히 달라서 뭐 어떤 이 유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아니면 뭐 우리가 어디까지 관리 책임을 져야 되는가, 네, 그런 부분들도 매우 달랐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통합해서 플랫폼 사용자한테는 어쨌든 OS 2.0 기반의 단일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도록, 네, 트랜스페런트하게 API를 제공하도록 통합을 했습니다. 그 제가 앞에서 이벤트라는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 저희가 이제 사실은 보통 우리가 API를 설계를 한다고 하면 클라이언트는 보통은 자기가 원하는 요청이 뭔지는 최소한 이해를 하고 있죠. 답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나는 뭐 글을 쓰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나는 가입을 하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나는 뭐 글을 읽고 싶다라거나, 최소한 이제 클라이언트는 자기가 어쨌든 뭘 원하는지는 알고는 있는데, 그 이 음성 입력 기반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SK 누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클라이언트가 내지는 디바이스는 어쨌든 입력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이 그래서 뭘 원하는지는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좀 한 단계 추상화를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처음 추상화를 할 때 그러니까 요청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요청의 종류에 대응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요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요청일 수가 있죠. 나는 노래를 듣고 싶다라는 똑같은 요청에 대해서도 어떤 요청은 그냥 음성 녹음된 뭐 PCM 데이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는 그냥 영상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는 뭐 그냥 말로, 그러니까 텍스트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뭐 어떤 디바이스들은 버튼이 5개일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어떤 디바이스들은 이제 버튼에 대한 뭐 커스터마이징 기능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아니면 버튼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뭐 실제로 이제 이것도 무조건 버튼마다 API를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플랫폼에서 약속된 버튼으로 뭐 플레이 버튼이 있고 포즈 버튼이 있고 스톱 버튼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버튼이 눌리든 그냥 그 버튼이 눌렸다고 이벤트를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냥 요청의 내용이 아니라 요청의 종류에 대응하는 이벤트를 이제 저희가 좀 추상화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조금 어려웠던 건 그 이게 대개의 우리가 API라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들은 UX 관점에서 보면 그 인터럽션을 하는 게 굉장히 명확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그냥 백 버튼을 누른다거나 홈 버튼을 눌러서 나가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마우스를 쓸 수 있는 환경이거나 뭐 좀 더 리치한 환경이라면 뭐 X 버튼을 누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터럽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저희가 사실은 이제 어쨌든 현재는 스피커가 주된 클라이언트니까, 스피커 같은 경우는 뭐 디스플레이라거나 기타 인터럽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그런 인터럽트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저희가 그냥 이벤트 자체 하나로 봐서 언제든 인터럽트가 들어오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 인터럽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조금 어려웠던 건 그 아마
뭐 여기 지금 누구를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피커 만드시는 분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하시는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스피커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날씨를 알려달라라고 명령을 집어넣어 놓으면 이제 서버에서 날씨의 정보 API도 호출해서 날씨도 가지고 오고 뭐 그다음에 NLG도 하고 음성 합성도 하고 해서 결과를 내려줄 텐데 이 시간이 있죠. 이 시간이 이제 물론 저희가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대표적인 시간이지만 아무튼 이제 이 응답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고객들이 스피커를 사용하는 걸 보면 뭐 심지어는 스피커의 말이 다 끝나기 전에 혹은 아이에는 그 진짜 시작하기도 전에도 계속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네 누구가 아리아죠 뭐 이렇게 아리아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계속 또 새로운 말을 넣고 새로운 말을 넣고 새로운 말을 넣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날씨를 그러니까 오늘 날씨를 물어봤다가 아닌 것 같아 하고 아리아 내일 날씨 알려줘라고 했는데 이 아리아가 오늘 날씨를 다 대답을 해준 다음에 내일 날씨를 대답해주면 굉장히 바보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터럽트를 끊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도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모델이고요. 그래서 여기 장표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는 이제 이거를 그 다이얼로그라고 내부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뭐 이제 아리아는 많이 했으니까 저희는 이제 클로바니까 클로바라고 이제 깨운 다음에 뭐 오늘 날씨 알려줘라고 하면 그 순간 이제 클로바라고 딱 깨운 시점에서 저희는 하나의 새로운 대화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서버는 그 대화에 대한 일련의 대답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내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서버가 어떤 상태에 있건 아무 관계없이 서버가 이 응답을 내려주기 시작을 했던 처리를 하고 있던 이런 거에 아무 관계없이 그냥 사용자가 또 클로바라고 딱 깨우면 그 순간 대화 아이디가 바꾸도록 모델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서는 이전의 대답들이 내려와도 그냥 클라이언트는 전부 다 무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서버가 취소를 하진 않습니다. 서버는 일단 주긴 주는데 클라이언트가 조용히 무시하도록 그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스피커 UX라는 걸 고민을 할 때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했다가 굉장히 고생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사용자에게 뭔가 사용자의 인터럽트라던가 아니면 그에 따른 피드백을 정확히 줄 수 없고 상황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서 그 이벤트가 올라오면 이제 명령이 내려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명령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음성 합성된 걸 틀어라, 뭐 음악을 틀어라, 화면에 뭐를 그려라, 뭐 아니면 LED를 어떻게 해라, 뭐 이제 이런 명령 세트고요. 클라이언트는 사실은 이 어떤 로직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 없고요. 아, 사용자가 이런 걸 올려보냈으니까 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 그 CI/CD 연동 디바이스는 일종의 그냥 매크로 엔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뭐 사용자가 날씨를 알려달라고 했으면 뭐 이제 제가 뭐 예를 들면 스픽이라는 디렉티브가 있다라고 하면 스픽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날씨 결과가 어떤지를 이렇게 화면에 그리는 렌더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저희 뭐 디바이스 기획자가 우리는 사용자가 날씨를 물어보면 그 날씨에 어울리는 음악을 자동으로 틀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예를 들면 플레이라는 음악을 틀도록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으로 디바이스는 어떤 요청인지 본인도 모르고 올리고 서버도 사실은 그 요청을 이제 여러 엔진들을 거쳐서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요청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청을 던지면 명령을 내려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오픈 플랫폼을 전제로 설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사실 이제 다 협업을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협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디바이스를 만들고 계신 분들은 아니 우리 디바이스에 맞는 것만 딱 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해라는 얘기도 사실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하드웨어가 아니면 내지는 어떤 소프트웨어 환경이 저희 플랫폼을 쓸지 모른다라는 걸 전제로 개발을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뭐 생각해보면 화면의 유무라던가 해상도 차이라던가 음악 재생 능력 차이 같은 이런 되게 당연한 제약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뭐 어떤 디바이스에서는 뭐 성능이 어떻게 돼서 뭐를 못하고 뭐 전력 문제로 뭐를 어떻게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렉티브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되게 스페시픽한 어떤 표현들을 규정을 하지는 않고요. 이 시멘틱상으로 디바이스가 이러한 걸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표현하는 데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로 든 건 뭐 200 바이 200 크기의 이미지를 뭐 스크린 좌표상에 뭐 0,10에 뭘 그려라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템플릿이라는 걸 규정하고 이 템플릿을 디바이스가 그려야 하는데 그 템플릿을 어떻게 그릴지는 디바이스의 자유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저희 실제로 클로바 앱의 화면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서버가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에서 예를 들면 템플릿을 내려주는데 이 템플릿은 사실은 뭐 HTML과 CSS의 조합 같은 마크업을 구현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의미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배경 이미지가 뭐고 메인 텍스트가 뭐고 서브 텍스트가 뭐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뭐 포트레이트 환경에서는 클로바 앱은 이제 이렇게 그리드로 선택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랜드스케이프 형태의 디바이스가 있다 그러면 뭐 김동률 씨 이미지가 왼쪽 중앙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이제 디바이스의 자율로 둔 거죠. 그래서 저희 템플릿은 표현 대신에 의미를 기술한다라고 저희가 이제 쓰는 표현은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사실 이게 가장 API 디자인이 모호해지고 조금 약간 기묘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요청을 보내는 클라이언트도 자기 자신이 무슨 요청을 보내는 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규약이 되게 있었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저희 이제 항상 예를 들면 저희가 서버가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현재 상태를 정보에 관련된 걸 전부 다 보내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보에는 예를 들면 지금 알람이 울리고 있는지 노래를 틀고 있는지 뭐 볼륨이 몇인지 음소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그런 정보들을 다 올려 보내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물론 이제 그 발화에 대한 의도 분석 자체에도 활용을 하고요. 뭐 특히 대표적으로 앰비규어티 문제 예를 들면 멈추라고 했을 때 알람을 멈추라는 건지 뭐 음악을 멈추라는 건지 뭐 이런 문제들 네, 그런 앰비규어티 레졸루션을 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이 여러 환경의 디바이스들이 각자의 사유로 어쨌든 행동을 할 수 있고 없고는 그 디바이스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명령을 예를 들면 줬다라고 해서 클라이언트가 그걸 수행하리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컨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 디바이스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디바이스가 나는 와이파이가 있어요라고 하면 와이파이 꺼줘라는 명령을 알아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그 디바이스가 와이파이를 끄는데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그 디바이스만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명령을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성공했나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받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성공했다라고 하면 와이파이를 껐습니다. 뭐 이제 이런 또 음성을 합성을 해서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약간 이벤트 드리븐하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사용자의 의도, 뭐 발화 이런 것들은 저희는 결국에는 이제 인텐트라는 개념으로 변환을 해서 내부에선 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인텐트는 꼭 사용자의 발화로만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물리 버튼이 눌렸다거나 아니면 어떤 센서가 있어서 어떤 센서에 의해 감지되는 것들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 전부 다 포괄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연어나 행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냥 저희가 이제 일종의 코드화 시켜서 인텐트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요. 사실 한 인텐트는 여러 다른 표현으로부터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스처를 인식하는 디바이스가 있어서 뭐 이제 이렇게 손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흔들면 다음이라는 의미가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넥스트라는 인텐트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사용자가 말로 다음이라고 해도 똑같은 인텐트겠죠. 그래서 네,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의미는 저희는 다 내부적으로 같은 인텐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인텐트마다 또 별도의 이제 슬롯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유 노래 틀어줘라거나 장기하 노래 틀어줘라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똑같은 인텐트로 처리를 하지만 슬롯이 이제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슬롯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냥 뭐 변수 하나를 뚫어놓은 건 아니고요. 이 슬롯이 무슨 의미다라고 하는 태깅이 하나가 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티스트인데 그래서 실제로 밸류는 아이유다, 장기하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인텐트를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하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이 CK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익스텐션을 위해서 뭐 사용자의 의도가 분석이 됐고, 예를 들면 이제 사용자가 그냥 뭐 아이유 노래 틀어줘라고 했을 때 이 서비스가 예를 들면 뭐 저희는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네이버 뮤직만 생각을 했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네, 실현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멜론을 붙인다. 뭐 아니면 뭐 다른 여러 서비스들을 붙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예를 들면 네이버 뮤직이 아니라 멜론을 쓰고 있으면 멜론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러니까 그 멜론도 그렇고 네이버 뮤직도 그렇고 예를 들면 클로버 플랫폼을 통해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을 때 자연어 분석이라던가 사용자의 의도라던가 이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저희가 어쨌든 이 사람은 이걸 원해요라고 이제 저희가 일종의 클라이언트가 돼서 그냥 API를 호출을 하는 거죠. 이 아티스트의 곡 주세요. 뭐 이 앨범에 노래 주세요. 아니면 이 노래 틀어주세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해서 인텐트 라우팅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수행을 하고요. 그게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저희 익스텐션 모델에서 제일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뭐 이거는 이제 일종의 저희 애환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디바이스는 한 번 나가면 뭐 아무리 저희가 강제 OTA를 하고 뭐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범위 내에만 해당되는 거고, 저희가 뭐 이제 서드 파티들의 디바이스나 세컨 파티들의 디바이스들에 대해서까지도 그걸 강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한 번 이제 나간 스펙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멘틱 버저닝 정도는 강제를 합니다. 그래서 시멘틱 버저닝 정도는 강제를 해서 저희가 버전 니고시에이션 같은 거 해서 이제 어떤 기능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컨텍스트를 통해서 이 디바이스가 이런 기능들에 대한 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좀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에 저희가 이제 리콰이어드로 요청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클라이언트는 언노운 필드나 아니면 알 수 없는 디렉티브가 내려와도 에러가 나면 안 됩니다. 그냥 조용히 무시하시고 그냥 뭐 모른 척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일종의 그 컴패터빌리티 폴리시를 저희가 잡아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플랫폼은 플랫폼대로 계속 기능은 발전시킬 수 있으면서도 이미 출시된 혹은 이미 연동되어 시중에서 공급되어 있는 디바이스들도 최대한 작동에 이상이 없도록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익스텐션 킷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익스텐션 킷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랙션 모델이라는 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랙션 모델이라는 건 결국에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면 그걸 이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변환을 해달라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시에게 앞으로 가라 해라는 이제 말을 사용자가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대시.move라는 인텐트로 바꾸고 슬롯의 뭐 방향은 이제 forward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은 사실 발화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이게 뭐 저희가 또 어쨌든 나름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뭐 이렇게 딱딱딱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계한테 명령하듯이라고 하면 너무 멋이 없으니까 최대한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가라에 앞으로 이동 전진 직진시켜 이거 전부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거는 뭐 그냥 그 구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제가 적은 건데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진, 후진 뭐 이런 의미로 인텐트를 나눌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이거의 어쨌든 사용자의 본질적인 의도는 로봇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로봇의 이동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 그냥 움직여, 뭐 이동해, 가, 뭐 아니면 어떻게 해 이런 것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그 방향이나 뭐 이동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단순히 파라미터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형태로 전부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랙션 모델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앞에선 제가 되게 뭐 전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을 썼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통계 기반으로 언어 분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러니까 앰비규어티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은 모호성이 적은 표현들은 그냥 대체로 한 10여 개 정도의 문구 정도만 입력을 하면 대체로 사람이 하는 말은 거의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실험적으로 해보면. 그래서 통계 기반으로 저희가 언어 분석을 하는 모델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멀티턴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멀티턴이라 그러면 보통 이런 시나리오죠. 뭐 알람 설정해줘라고 하면 뭐 몇 시에 설정해 드릴까요? 뭐 7시에 해줘. 뭐 이런 시나리오들. 네, 그래서 계속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목적을 달성하는 게 인텐트가 완성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용자의 의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몇 번씩 질문과 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멀티턴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익스텐션을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뭐 좋아, 싫어 뭐 이런 되게 당연한 표현들, 다음, 이전 뭐 이런 되게 자명한 표현들도 다 입력을 하시라고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굉장히 그냥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빌트인 인텐트라 그래서 또 어느 정도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슬롯도 마찬가지고요. 슬롯도 예를 들면 뭐 주소라든가 화폐라든가 숫자라든가 뭐 단위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좀 슬롯을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스텐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떤 다른 모델이 요구되진 않고요. 그냥 REST API 서버를 하나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이슨 형태의 인풋을 드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규정한 형태의 제이슨 형태의 아웃풋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대화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또 이 서비스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저희가 소위 말하는 사용자들의 민감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안성을 위해서 좀 HTTPS 같은 걸 리콰이어드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용자와 기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또 익스텐션 호출 시에 제공해 드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생명주기는 제가 조금 후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CIC에서도 제가 계속 컨텍스트를 설명을 드렸는데 익스텐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스텐션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추가적인 판단을 해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익스텐션이 받아보는 컨텍스트는 그럼 무엇인가 하면 뭐 예를 들면 사용자 정보, 기기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기기가 그래서 무슨 기능들을 지원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기기 자체의 상태도 당연히 저희가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생명 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그 우리가 뭐 휴대폰도 요즘 스마트폰들도 비슷하긴 합니다만인 어쨌든 익스텐션은 선점형입니다.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예를 들면 뭐 대시 열어줘, 대시 실행해줘라고 하면 그 그 이후에 대한 모든 요청은 다 대시라는 익스텐션으로 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익스텐션은 실행이 돼서 본인이 원해서 종료를 하거나 혹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 선점형으로 그 사용자의 요청들을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주문형 익스텐, 그러니까 뭐 상품 주문이다, 아니면 뭐 단순히 게임이다 이런 이제 익스텐션들이 그 계속 어떤 한 의미가 있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대화를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시점에서 익스텐션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계속 다루실 수 있도록 뭐 HTTP 쿠키와 유사한 일종의 세션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일종의 프라이버시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요. 저희의 이제 익스텐션들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요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은 뭐 종종 푸시로 사용자를 깨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제 이건 이제 어쨌든 내가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디바이스가 아니고 어쨌든 나의 뭐 그냥 사적인 영역, 예를 들면 뭐 집의 거실이라거나 방이라던가 이런데 이제 항상 들어가 있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라는 측면에서 이제 익스텐션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요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호출이 되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면 뭐 음악이라던가 이런 서비스들은 정산이라던가 뭐 재생 상태 기록이라던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그 익스텐션에 음악을 틀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음악을 틀어주고 나면 음악에 관련된 상태 이런 것들 정도는 좀 전달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익스텐션은 사용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익스텐션이 무슨 응답들을 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익스텐션도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익스텐션 개발자인데 뭐 클로버 플랫폼에 계속 디바이스들이 추가될 때마다 내가 익스텐션을 새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면 익스텐션을 만드는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 될 거고 사실 의욕도 많이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응답을 저희가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양한 환경의 기기의 응답을 예를 들면 뭐 TTS다 아니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템플릿이다 아니면 디렉티브다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리스폰스에서 나는 이 사용자한테 뭔가를 좀 더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람을 몇 시에 설정할지 물어봐야 되겠다. 날씨를 어디에 알려줘야 될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바이스에서 추가적인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멀티턴을 좀 지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응답이라는 걸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 저희 익스텐션들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답변 문구는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그러니까 이제 스피커에서 어떻게 소리로 나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문구는 반드시 제공을 해야 하고 이 문구는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화면이 있는 디바이스들 같은 경우는 뭐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줄 필요는 없겠죠. 보조적인 수단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그냥 간단한 응답과 자세한 응답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화면이 없는 디바이스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응답을 해야 되는 것과 화면이 있는 디바이스들을 위해서 간단한 응답을 해야 되는 것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설명드렸던 템플릿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한 10여 종 정도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템플릿 개수를 너무 늘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바이스 쪽에 또 역으로 구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적절한 정도의 범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렉티브는 뭐 앞서서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익스텐션이 또 디바이스의 행동을 다 맘대로 하게 하지는 또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어쨌든 그 쓸 수 있는 디렉티브의 종류를 익스텐션별로 저희가 조금 제한을 해서 익스텐션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그 제한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어쨌든 좀 일종의 어뷰징을 방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멀티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보통 저희가 이제 익스텐션을 만들자라고 저희가 이제 외부에 가서 얘기를 많이 하면 보통은 이제 이 대화 상태 관리에 대한 요청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용자의 의도가 단순히 그냥 한 번씩 주고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서 예를 들면 뭐 배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주문도 확인해야 되고 결제 수단도 확인해야 되고 배달 시간도 확인해야 되고 그 최종적으로 할 건지 말 건지도 물어봐야 되고 이런 대화 상태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대화 상태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멀티턴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면서 이 상태 저장용 세션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 멀티턴 상태와 결부시켜서 이제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사용자에게 뭘 물어봤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사용자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이제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이 세션에 계속 데이터를 남김으로써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어쨌든 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전부를 이제 저희가 중에 편의 도구로서 빌더라는 거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웹 기반으로 익스텐션 관리랑 개발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간단히 이제 그 자연어로 이제 입력하셔서 테스트를 하실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익스텐션 관련된 정보들 입력을 해주시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아무래도 그 이거를 사용자의 말과 내 서비스가 어떻게 서로 인터랙션 할 건지 그 인터랙션 모델을 편집하고 테스트하는 도구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호출하라는 말을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앞에서 뭐 대시 열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시라고 불렀던 실제로 그냥 우리가 이제 앱 일종의 뭐 스마트폰으로 얘기하면 앱 이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출어는 저희가 이제 독점적으로 그 익스텐션에만 할당을 해드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용자가 그 호출어를 하면 이 익스텐션을 쓰고자 하는 거구나라는 걸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뭐 상표권 이슈도 있고 뭐 그다음에 독점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욕설이라거나 뭐 이제 이런 어뷰징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래서 호출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리뷰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빌더 화면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텐트 편집을 할 수 있고 슬롯 편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인텐트를 입력을 할 때를 보면 뭐 예를 들면 이 인텐트라고 생각할 만한 표현들을 저희가 이렇게 쭉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표현에 대해서 이제 그 슬롯을 저희가 뽑아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안녕 철수야에서 철수가 이 네임에 해당되는 슬롯이고 철수야 안녕에서는 철수가 네임에 해당되는 슬롯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 정보를 미리 좀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슬롯 같은 경우는 슬롯 이름이 있고 그 슬롯이 이제 어떤 종류인지 저희가 이제 빌트인 슬롯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기본적인 표현들 너무 뻔한 이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한하는 슬롯 타입이라는 건 사용자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사람 이름에는 뭐 철수가 있고 영희가 있어 이런 걸 이렇게 미리 입력을 해두면 이 슬롯은 아마도 이 타입이 어울릴 것 같다라고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슬롯에는 뭐 예를 들면 사람 이름에는 뭐 민영, 인철, 영희, 철수 뭐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저희가 대표어랑 동의어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약어도 많이 쓰고 아니면 별칭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똑같이 대표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개별 슬롯에는 동의어 개념을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뭐 빌트인 슬롯들은 계속 좀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커런시라든가 데이타임이라든가 뭐 듀레이션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또 제공을 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테스트 화면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냥 내가 뭐 잘 모델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텍스트로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분석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래서 분석된 인텐트는 뭐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슬롯은 각각 어떻게 추출이 됐고 지금 이제 화면상으로 좀 잘렸는데요. 뭐 그래서 실제로 익스텐션에 이렇게 요청을 보낼 거고 익스텐션이 이렇게 응답을 줬고 이게 스피커에서는 예를 들면 TTS는 이렇게 나갈 거고 화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밑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테스트 도구들을 계속 제공을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제가 아까 보니까 개발자분들이 많이 안 계셨던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개발자로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컸던 고민은 그러니까 실제로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무슨 요청인지를 일단 다 받아봐야 뭔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약간 좀 챌린징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실제로 이제 SK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다 누구들 많이 쓰고 계시고 많이 써보셨겠지만 이게 또 레이턴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화면이 없기 때문에 내지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얘가 알아듣고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답이 나올 때까지 이게 조금만 길어져도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레이턴시에 굉장히 민감한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해야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하나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하고 연결돼야 돼서 저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관련된 설계를 많이 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설명드렸던 굉장히 인터럽트 관련된 핸들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그냥 제가 재미삼아 가지고 와 장표인데 이게 그냥 안녕이라고 말했을 때 저희 실제로 거쳐간 서비스들에 대한 그 차트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녕이라는 거 하나 별거 아닌 쿼리 처리하는데 되게 많은 서비스들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는 이걸 아예 처음부터 새로 개발을 했으니까 프로토콜 선택에서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이제 연결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이턴시에 또 굉장히 민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감 정보 저희가 뭐 음성 사용자의 뭐 보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니까요. 보안성이 또 우수해야 됐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오픈 플랫폼이니까 외부에서도 어쨌든 저희가 너무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도입을 하면 그거 자체가 장벽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공개되어 있는 표준적인 프로토콜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HTTP2를 선택을 했고요. 이 HTTP2는 저희가 이제 뭐 헤더 압축도 있고 멀티플렉싱도 가능해서 레이턴시도 줄일 수 있었고 바이너리 프레임 베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레이턴시를 줄이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 특성도 활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커넥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핑퐁 같은 것도 있었고 단일 커넥션을 이용을 해서 커넥션 관리도 쉬운 면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두 특정한 TLS 규격을 이제 RFC에서 지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도 우수한 관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생략을 하고 그 HTTP2도 어쨌든 그 이게 이제 한 커넥션 내에서 스트림이라는 로지컬한 커넥션을 구성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데이터를 여러 단위의 프레임으로 쪼개서 저희가 전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저희가 어디에 사용을 했는가 하면 음성을 이제 보내게 할 때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 입력이 올라오는 레이턴시에 따라서 결국에는 사용자 체감 반응성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클라이언트에다가 강제를 해서 200ms 단위씩 계속 꾸준히 서버에 스트리밍을 하도록 했었고요. 그래서 200ms씩 그냥 아예 HTTP2 그 데이터 프레임 하나씩을 계속 구성을 하게 해서 저희도 이제 그 프레임 단위로 계속 읽어서 실제로 인식을 수행을 하고요.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 특성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한 커넥션에서 한 요청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제 음성 인식 같은 경우는 완료됐다라는 걸 저희가 서버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청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그만 올려보내라라고 저희가 이제 차단을 시킬 수가 있었어야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것도 이제 특성 중에 하나로 일단 요청을 하나를 저희가 받은 다음에 응답을 끝내지 않고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단위로 그냥 의미를 하나씩 구성을 해서 그럼 클라이언트는 그냥 그 프레임 단위로 계속 읽어서 또 디렉티브들을 처리하면 되는 식으로 저희가 좀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HTTP2를 써서 다 좋았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당시에 검토를 했을 때 그 서버 구현은 사실은 저희가 뭐 어떻게든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그 클라이언트 구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예를 들면 뭐 시큐어드 웹소켓이라던가 아니면 뭐 HTTP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것들 대비해서 상당히 사실은 조금 되게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개발자들이 사실 생각보다 학습 비용도 조금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저희가 이제 HTTP2의 특성을 조금 하드하게 쓰다 보니 뭐 CURL이라던가 이런 도구들로 사실 또 테스트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까지도 좀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생각보다 저희가 처음 개발하던 시점과 또 지금 시점이 다르고 또 이제 앞으로도 점점 달라지고 있어서 세상은 되게 빠르게 HTTP2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도 이제 조금 더 갈수록 더 쉬운 저희가 클라이언트 연동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쉬운 환경에서 HTTP2를 쓰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 플랫폼은 상당 부분 다 뭐 거의 99%죠. 99% 이상 고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사실 고로 개발을 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이제 서버 구현체들이 HTTP2 구현이 가장 성숙했던 게 아무래도 고라는 측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음성 검색이 주를 이루니까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C나 C++의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네, 또 고를 이용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플랫폼은 처음에 이제 워크로드를 계산을 할 때 뭐 CPU 인텐시브 하냐, IO 인텐시브 하냐 뭐 이런 거 다 따져보니까 결국에는 저희의 워크로드 대부분은 IO여서 IO를 가장 뭐 저비용으로도 조금 더 손쉽게 핸들링 할 수 있는 언어를 좀 선택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C나 C++ 레거시를 활용하기 위해서 고를 선택을 했다고 말씀드렸던 건 이제 C고라는 되게 고에 되게 강력한 브릿지 툴킷이 있어서 거의 심리스하게 연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코스트가 조금 비쌌어요. 그러니까 호출 비용도 있고 관리 비용도 생각보다 비싸고 그 다음에 당장 이제 개발자들 뭐 저희가 CI를 돌릴 때도 일단 빌드하는 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배포도 또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존의 레거시가 있으면 그거를 일단 가져다가 써서 저희가 일단 어쨌든 프로덕트 시간을 좀 확보를 하고 대신에 이제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틈나는 대로 최대한 다 네이티브 고로 다시 좀 구현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은 이제 네, 한 90% 정도, 네, 90% 정도 다 걷어낸 상황인 것 같고요. 나머지 되게 크고 중요한 부분들 한 10%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또 하나 되게 챌린징했던 부분은 그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또 되게 플랫폼 입장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그 뒤에 물고 있는 서비스들은 사실상 좀 블랙박스예요. 저희가 이제 검색이라던가 뭐 날씨 API라던가 뭐 음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 서비스들이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도 모르고 저희도 이제 API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들은 저희는 일단 다 그냥 블랙박스 취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자연어 입력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특히 또 각 서비스들의 폴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날씨 알려줘라고 하면 예를 들면 날씨 API가 오류가 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블로그 검색 결과라도 무조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폴백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어쨌든 근데 서비스 품질 관리라는 측면에서 날씨를 물어봤을 때 날씨를 안 알려주면 장애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사를 해야 됐고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텍스트 검사를 해볼까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날씨 어때라던가 지금 몇 시에 대한 기대 결과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는가. 근데 이제 밑에 저희가 그냥 조금 재미삼아 적어봤지만 오늘 날씨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실제로 나오는 대답들 중에 하나거든요. 장애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아예 어떻게 했냐면 테스트 목적으로 아예 그냥 별도의 CI/CD 클라이언트를 그냥 하나 따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클라이언트는 그냥 마치 그 실제로 디바이스가 음성 입력을 서버로 보내듯이 항상 무조건 음성 입력을 보내게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가 아까 이제 음성 입력이 올라가면 디렉티브가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렉티브들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효한 디렉티브들이 원하는 대로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그냥 24365 저희가 초당 한 40개 이상 쿼리가 지금도 계속 테스트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리그레션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파이썬으로 일종의 DSL을 수행하는 그 DSL 언어를 이해하는 이제 평가 머신을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거는 또 이제 왜 파이썬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그냥 고에 비해서 문자열 조작이 되게 편리하기도 했고 사실은 이제 이 DSL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반드시 어떤 디렉티브가 있으면 또 어떤 디렉티브를 반드시 수반해야 되고 아니면 예를 들면 이제 특정 문자열이 나오면 어떤 디렉티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일종의 작은 이제 그냥 평가 언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만들기에는 저희가 이제 고보다는 파이썬이 또 굉장히 쉬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HTTP2 클라이언트 구현체 얘기를 했었는데 파이썬에 또 클라이언트 구현체가 또 그 고수준의 구현체가 있는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하이퍼라는 또 패키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리그레션 테스트를 계속하고 품질 수치에서 저희가 어긋나게 되면 이제 각 담당자들한테 얼러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테스트하는 쿼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초당 한 40개 정도 쿼리가 네, 계속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 저희 아까 이제 CIC랑 익스텐션이랑 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데모를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요. 대시 로봇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클로바, 대시 앞으로 이동해줘. 대시 로봇이 이동했습니다. 대시 뒤로 이동해줘. 대시 로봇이 이동했습니다. 클로바, 대시 오른쪽으로 회전. 대시 로봇이 회전했습니다. 대시 돌아와. 대시 로봇이 돌아왔어요. 클로바, 대시 춤춰.
대시 로봇이 춤을 춥니다. 클로바 대시 뽀뽀 그냥 우리 친구로 지내기로 해요. 네, 이게 저희가 원래 개발자 감성으로 찍으려고 그랬는데 편집팀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가져가시더니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히 이제 그 좀 전에 보여드린 데모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뭐 프렌즈에서 프렌즈는 이제 CAC 당연히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면 저희가 이제 인터랙션 모델을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익스텐션 빌더에서 저희가 모델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뭐 이 대시라는 로봇이 저희 이제 협력업체 인포마크라는 회사의 그 로봇인데 그 로봇은 이제 또 블루투스로 제어가 가능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데모할 때는 스마트폰에 이제 저희가 안드로이드에다 앱을 하나를 올려서 그 앱을 이제 익스텐션 서버로 저희가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익스텐션에서 저희가 이제 익스텐션에 어쨌든 인텐트가 전달이 돼서 분석이 돼서 오면 거길로 이제 명령을 집어 보내서 뭐 하게 되는 간단히 구현을 했고요. 저희가 그 이거를 만드는데 한 7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앱 만들고 하는 거 다 포함해서요. 스마트폰 앱 만드는 거 다 포함 한 7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 네, 뭐 이제 생각보다 그 이게 뭐 저희가 여전히 조금 도전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 자연어 입력이 됐을 때 그거를 분석하고 이러는 거는 생각보다 할 만한데 사실은 이제 사람 발음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표현이 조금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성 인식부터 이제 저희가 와야 되는 좀 도전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익스텐션 만들기가 뭐 저희 생각에는 좀 쉬운 것 같아서 아마 이제 이 부분 저희가 공개가 되면 또 많이들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단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희 질문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질문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화면을 저희 쪽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아, 나왔네요. 네. 순서는 뭐 밑에서부터인데 뭐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로바 API 사용 고사 데이터 저장 분석. 네, 저희가 그 이제 익스텐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익스텐션이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REST API 서버를 이제 하나를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그 익스텐션 API 서버로 저희가 지정된 규격으로 요청을 보내고 지정된 규격으로 요청을 받아서 응답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익스텐션 서버를 조금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만드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WS 같은 경우는 알렉사 스킬킷이랑 AWS 람다랑 굉장히 타이트하게 인티그레이션 돼 있는데 저희도 조금 이제 그런 식으로 서버를 좀 쉽게 만드실 방법이 없을까?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게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방법이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같은 의미라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히 저희가 인텐트를 그냥 뭐 이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신지는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한 것 같은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같은 의미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음악을 트는 것 관련된 표현만 해도 저희가 되게 수십 가지 이상의 표현을 꼽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인텐트에 대해서 여러 표현을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서 돌리는 그 통계적 모델이 있고요. 그 모델에 저희가 이제 익스텐션 개발자분들이 적용을 하시는 추가로 이제 제공해 주시는 부분들 같은 걸 얹혀서 제공을 해서 네,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저희가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그 익스텐션과 인텐트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제 계속 로그가 쌓이면 그 로그를 가지고 또 저희가 ML에 피드백을 해서 계속 또 이제 퀄리티를 향상을 하고 그런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도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음성 인식기에서 물론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음성 인식기에서 아주 정확하게 인식이 돼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르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사소하게는 진짜 띄어쓰기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엔진이 뭐 이그젝트 매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파셜 매칭을 한다거나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통계적 방법론으로 통계적으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서 점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모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은 아마 같은 취지의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휴먼 인터페이스는 네 비전은 이제 이미지랑 비디오 모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구체적인 협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밑에 더 있는 건가요? 아 네.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네. 인베디드 장치. 네, 그 뭐 예를 들면 오픈 소스 하드웨어 중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라즈베리 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인하우스에서 저희 CI/CD 연동 테스트를 할 때 쓰는 게 이제 라즈베리 파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저성능 내지는 저전력 디바이스들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제 좀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이제 AOSP 기반에서도 당연히 또 돌아갈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하고 있고 뭐 오히려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퀄컴 베이스라던가 이런 상용 환경들에 대한 지원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오픈 환경에 대한 지원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맨 위에 하나 있네요. 네, 스피커. 아, 네. 저희 이건 네 제가 아시겠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거 이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출시 일정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저희 프렌즈 페이스 정도 공개가 되어 있고요. 네 뭐 그러니까 프렌즈까지는 저희가 그냥 디스플레이도 없고 그냥 이제 정말 되게 좋은 스피커. 네, 그러니까 뭐 스피커로서의 어떤 뭐 음질이라거나 뭐 아니면 저희가 프렌즈 같은 경우는 포터빌리티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는 거고요. 페이스는 이제 저희가 디스플레이가 있는 모델을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도 있고요. 네, 다음 라인업으로 뭐 여러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리긴 좀 어렵네요. 네, 네, 질문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정민영 테크리더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